mom had prepared dinner because she was heading to go dancing that night, line dancing. She does it every Monday. And so her and I sat down for dinner first. 프라임 리포터 허마입니다.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던 내용이며 바로 얼마 전 JCS에서도 업로드가 된 사건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꼭 다루고 싶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아라씨가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성공적인 캐나다 이주를 한 한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정치적 망명으로 79년도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부인인 비크씨 또한 따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토론토에서 결혼을 했고 스카버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니퍼는 86년에 태어났고 3년 뒤 펠릭스가 태어났습니다. 둘은 차량 부품 회사인 매그너 인터내셔널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한 씨는 금형 제작 파트에서 일을 했고 비크 씨는 차량 부품 파트에서 일을 했는데요. 부부는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돈을 모으며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꾸준히 돈을 모았고 결국 2004년에는 마크햄이라는 조용한 동네에 차고가 2개나 달린 큰 하우스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으게 됩니다. 여느 동양인 이민자들처럼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국 직장만을 했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행복하고 일반적인 이민자 가족의 삶이었죠. 한 씨는 벤츠를 몰았고요. 부인 비크 씨는 렉서스 ES300을 몰고 다니는 은행 계좌에 현금만 20만 불 이상이 들어있던 성공한 이민자 가족이었죠. 부부의 준비 작업만큼 자녀들이 따라줘야만 했습니다. 이미 제니퍼가 4살 때 피아노를 시켰고요. 어릴 때부터 가능성을 보인 제니퍼는 초등학생 때 수많은 트로피를 수여받았고 밴쿠버 올림픽을 겨냥해 국가대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특히 제니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니퍼 무릎에 인대가 찢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목표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시절에 스케이팅 연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각이 밤 10시, 도착하자마자 12시까지 숙제를 끝낸 뒤 자야만 했죠. 그때부터 제니퍼는 자신의 팔뚝에 작은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And then after my father came home, he did that. And then a friend of mine came over. My dad, I guess, went up on the computer as he always does. And I was downstairs with my friend watching movies. 제니퍼는 학업 중 상을 타온 걸 생각하면 당연히 졸업생 대표가 될 거라고 믿었지만 호명되지 않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제니퍼는 메리워드 카톨릭 학교를 나가면서 탈출구를 느낀 것 같아요. 그곳은 제니퍼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모임 장소였으니까요. 제니퍼는 다른 아시아 여자들보다 키가 컸지만 평범하기 그지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바로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부모의 실망과 우려를 본인이 원치 않았던 거였죠. 제니퍼는 피겨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하자 압박을 느끼고 그 사실을 숨겼고 모친인 비크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모친인 비크 씨는 한 씨가 잠에 들었을 때 제니퍼를 위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바라는 거라고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요. My mom was out dancing. My friend left around 9, I believe. And then shortly after, my mom came home. I believe that was around 9:30 or so. Suddenly, I just heard my mom calling for my dad to come down. 이거 뭐 카톨릭 학교에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일탈을 즐긴 거지. 뻔한 거 아니야? 제니퍼는 초등학교 시절 1등이었지만 9학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잘했던 음악에서 점수가 모자랐고 대학에서 10학년 점수만 반영하는 법으로 바뀌자 예전 성적표와 가위를 이용해서 전체 A학점으로 바꾸는 짓을 했습니다. 이거 뭐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너무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컸고 평생을 자유 없이 지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녀를 그렇게 속박하던 한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구식이었죠. 엄격한 아버지였고 부인 비크 씨는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제니퍼를 감시했고 춤을 배우러 가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엄마는 되고 딸은 안 되는 걸까요? 파티 출입도 금지했고 남자친구마저 대학 졸업 때까지 못 만나게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걸 허용해 주었지만 다음날 일찍 픽업을 했습니다. 22살이 될 때까지 제니퍼는 클럽도 가보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방학 때 홀로 친구네 집에 놀러간 적도 없었죠. 나이가 22이면 미국 나이로도 이미 성인이 지났고 막말로 여기 미국에서는 뭐 17살에 면허 따고 혼자서 차 타고 돌아다니고 막 자기 멋대로 할 나이인데 짐작컨대 그들의 과잉 보호는 사랑과 우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제니퍼와 친구들에게는 독재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예전 구구 중에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죠.
제니퍼의 부모님은 긴 시간 동안 제니퍼를 조종하고 멋대로 취급했어요. 자, 여기 제니퍼가 직접 자신이 느낀 걸 쓴 글귀가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내가 1등이길 바랬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더 많은 기대를 했으며 순종적이고 모범이길 기대했다.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트로피가 되길 원했고 난 아빠가 본인 형제들의 자녀들이 한 것들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의심마저 들었다. 내가 해낸 걸로 형제들과 겨루길 원했고 난 나 자신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리는 쳇바퀴 속의 햄스터 같았다. 모든 건 오로지 아빠의 결정이었고 언제나 도달하지 못했다. 생일 파티나 산타클로스 선물은 9살 때 이미 끝났다. 난 수학과 피겨스케이팅에 재능이 있었지만 내가 잘할 때조차 아빠의 칭찬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내 학업 성과를 경시했고 이런 이론이 팽배한 문화와 아첨은 내 열정을 무너뜨렸다. 자, 그렇다면 사건의 발단을 일으키게 된 문제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니퍼가 11학년에 만난 다니엘 우엉이었습니다. 제니퍼보다 한 살 위였던 데니얼. 그는 제니퍼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점을 가진 남학생이었죠. 즉, 제니퍼에 갑갑했던 삶의 유일한 빗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 사교성이 있는 데다가 튀어나온 뱃살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죠. 그는 교내에서는 트럼펫을 연주했고 야외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교내 악단이 유럽 일정을 치르기 전까지 둘은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콘서트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은 온통 흡연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순간 제니퍼는 천식 증세를 보였고 공황 상태가 되어 밖으로 나와 투어버스 앞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요. 그 순간 다니엘이 등장해서는 제니퍼를 진정시키고 숨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차분히 도왔습니다. 나중에 제니퍼는 비록 좀 상투적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 생명을 구해줬고 나에겐 모든 것이었다. 그해 여름 둘은 본격적인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시 집안에 크나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제니퍼의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진술을 하였습니다. 난 메리오드 학교에서 데니얼을 9학년 때 만났는데 학교를 마치면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는 TV를 보고 엑스박스에서 헬로 게임을 했다. 자주 우리 집에서 눌러붙어서 가족들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 데니얼은 내 부모님에게 광동어를 썼고 아버지는 데니얼이 좋아하는 치즈 도리토스를 꾸준히 사주셨다. 데니얼을 졸업해 우린 떨어지게 되었는데 1년이 흘러가는 동안 데니얼은 노스욕에 있는 카디널 카터 예대에 입학했다. 몰랐었는데 메리오드에서 이미 성적이 뒤처지고 있었으며 후에 차량에서 발견된 반파운드의 마리화나 데니얼은 마리화나 배송으로 경찰에게 잡혀 기소를 당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데니얼은 마리아나를 팔아서 돈을 버는 문제아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니퍼의 부모는 이런 녀석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전과목 A의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 진실은 제니퍼가 대부분 B학점을 받았다는 거죠. 데니얼과 어울리면서 성적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 B학점이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점수는 되지만 그 호랑이 같은 집안에선 난리가 날 일이었죠. 그래서 제니퍼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성적표를 학교에서 조작했습니다. 야, 워낙에 성적이 좋던 애였기 때문에 라이어슨 대학에 이미 수시 입학이 결정되어 있던 제니퍼. 그러나 졸업연도에 미적분해서 F학점을 받은 제니퍼는 졸업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 제니퍼의 거짓말은 끝없이 멈추지 않고 불어만 나고 있었죠. 라이어슨에서는 수시 입학을 처리하고 말았고 패닉에 빠진 제니퍼.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성적표의 진실을 파헤치는 걸 막기 위해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라이어슨에 입학을 해야 하는 게 문제였죠. And that's when I lowered the volume on my TV. And a guy was there and he came at me and had string in his hands and tied my arms back and said, I have a gun behind your back. Do what I say. If you do what I say, then no one will get hurt. Where is the money? Show me where your money is. And then that's where they pushed me to my parents' room. So they kind of like, one was right beside me, blocking my way to the door. 원래 계획은 제니퍼는 라이어슨 대학에서 2년간 과학을 전공한 뒤 3학년이 되는 시기에 토론토대에 편입을 해서 양리학을 전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제니퍼의 아버지가 희망했던 진로였던 거고요. 대학 수시 입학을 기뻐한 한 씨는 제니퍼에게 노트북을 구입해 주는데요. 제니퍼는 본인의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중고 생물학 책과 물리학 교과서를 구입하고 학용품까지 사면서 부모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불행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제니퍼의 행보입니다. 치밀한 무대법 방식을 선택한 제니퍼. 그녀는 책가방을 싸들고는 교통을 이용해서 다운타운으로 나갔습니다. 왜냐고요? 학교를 가는 척을 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부모는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믿었지만
그 대신 제니퍼는 도서관에 가서 웹사이트를 뒤져서 과학 관련 기사를 공책에다 베껴서 써 내려갔습니다. 9월 학비를 내야 할 때가 되자 제니퍼는 온타리오주 학생 보조용자를 신청했다고 하며 3,000불의 장학금을 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카페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거나 데니얼이 수업을 받던 요크대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니퍼는 일주일에 며칠은 마크햄에 있는 이스트사이드 마리오즈에서 서빙 일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했지만 나중에는 데니얼이 매니저로 일하는 보스턴 피자에서 바텐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데니얼도 미친놈인 게 지 여자친구가 저렇게 지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동조하고 냅두고 있는 거 보면 데니얼의 인생도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위장 전술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친구들에게 마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에게 아빠의 간섭에 대해 부풀려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감시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건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라이어슨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유지를 했다는 건데 이건 대단한 끈기와 정신력이지 않을까요? 한 씨는 제니퍼에게 토론토대로 편집을 할 거냐고 물어봤고 제니퍼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며 양약 전공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언젠가 들킬지도 모를 이 거짓말 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제니퍼는 편집을 한다고 했을까요? 어쨌거나 부모님은 그 대답에 설레어 했고 제니퍼는 자기 친구가 다운타운 토파즈에 산다고 거기에 일주일에 3일을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친인 비크 씨는 제니퍼가 하루하루 먼 길 통학하는 건 너무 안 된 처사라고 하며 한 씨를 설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제니퍼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토파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니퍼는 데니얼과 가족들이 있는 AJX에 머물렀고요. 그곳은 크고 조용한 집으로 가로수가 드리워진 거리에 펼쳐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데니얼의 부모에게도 당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데니얼의 부모가 제니퍼의 부모랑 만나서 같이 딤섬이나 먹는 건 어떠냐고 거듭단 제안에도 불구하고 제니퍼는 자신의 부모님이 괜찮다며 만나려는 약속을 일축했습니다. 진짜 미쳤군요. 그 순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4년 동안 가짜 대학생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얼마나 딸을 구속했으면 저렇게까지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제니퍼가 부모님을 속인 지 4년이 되었을 적에 이론적으로는 토론토 대학마저 졸업을 하는 시기에 제니퍼와 공범인 데니얼은 업자를 고용해서 전체 학점 A의 가짜 성적표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되자 제니퍼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 하나당 자리가 하나만 허용된다며 부모님 하나만 오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 졸업식 티켓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토론토대를 거짓으로 다니고 있던 제니퍼는 부모님에게 다음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키즈 재단의 피검사를 하는 연구소에 지원을 했으며 그 소일거리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붙어있어야 한다고, 즉 일주일 내내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제니퍼가 멍청했다는 건 이거죠. 너무 성급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하루라도 더 벗어나고 싶어서 편집을 하겠다고 하고는 일주일에 3일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일주일 내내 자유를 얻고 싶어서 한다는 말이 시키즈 재단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밖에서 지내겠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을 전혀 모르던 제니퍼. 그녀에게 과연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까요? 제니퍼의 속셈은 토파지에 더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계획이었지만 제니퍼는 날이 갈수록 거짓말에 정신적 전략이 보태졌습니다. 삼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싫었지만 내 머릿속 이성은 계속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 모든 걸 잃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 제니퍼의 거짓 학력은 들통이 났습니다. 시키즈 재단에서 일을 하려고 주말까지 외출을 시도하던 제니퍼에게 한 씨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 그건 제니퍼가 시키즈 재단의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출입카드나 키를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다음날 한 씨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우겼고 차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병원에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비크 씨에게 따라가 보려고 했고 제니퍼는 엄마가 오는 걸 눈치채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내가 보기엔 부모님이 제대로 눈치챘어.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숨겼던 제니퍼가 이번에 왜 아무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들통이 났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제니퍼의 부모님은 토파즈 측에 연락을 취했고 제니퍼는 그곳에 애초에 없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한 씨는 제니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본인이 시키드에 지원한 적도 없고 토론토대 양리학을 이수한 적도 없으며 데니얼의 집에서 머물러만 했던 사실,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말하기 어려웠던 고등학교조차도 졸업을 안 했으며 라이어슨 대학의 사건은 모든 게 지어내는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비크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니퍼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고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비크 씨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죠. 부모님은 노트북과 휴대폰을 2주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데니얼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피아노를 가르치러 가는 거 외에는 그 어떠한 일도 허락하지 않고 차량 미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야. 이때만 정신을 차렸어도 제니퍼는 여전히 양약 연구원이나 간호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 어차피 10대 시절 누구나 폭풍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불가능해. 남녀관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데니얼도 나이가 25밖에 안 되었고 지 여친은 24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중등질처럼 부모들 눈치나 보고 원래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서도 제니퍼가 독립을 안 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니얼, 너가 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야. In which then they dragged me down the stairs and made me kneel at the bottom, telling me to face down on the floor while the other guy had a gun behind my head. And then, for some reason, I think one of the gentlemen asked my father if he had money in his wallet.